안녕하세요. 농산물 판매의 모든 것 판PD입니다. 드디어 제가 지난 커뮤니티에서 공지를 드렸던 셀프 다마고치 스마트 스토어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자, 셀프 다마고치 콘텐츠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노하우와 영상을 따라서 직접 본인을 성장시키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재생 목록도 따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셀프 다마고치 콘텐츠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해서 쿠팡까지 각 채널별로 4주씩 약 8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대표님들도 본격 과일과 채소의 성수기인 이 여름 시즌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셀프 다마고치를 하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사업자 등록하고 개설하는 기본적인 가이드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업자 등록 후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까지 입점하시고 이 영상을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더 알찬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진행할 내용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제가 또 오른쪽 영상 상단에 스마트 스토어 성공 테크트리 강의 영상을 무료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요 단계별로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을 해볼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다마고치 콘텐츠를 시청하시기 전에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리는 스마트 스토어 성공 공식 영상, 그리고 방금 전에도 띄워드렸던 일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 완료하기 가이드 영상까지 다 보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요, 우리가 상품 판매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팔리는 상품 선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팔리는 상품을 선정하는 건요, 농산물은 정말 심플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시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달 매 계절별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많이 먹고 싶어하는 상품이 바로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계절별로 이렇게 무조건 뚜렷이 검색되는 상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농산물은 대다수의 상품이 바로 이 시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잘 팔리는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지금 5월인데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잘 팔았던 상품을 재판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0만원 매출은 너무 쉽게 달성을 했고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채널을 합쳐선 한 달에 3천에서 4천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달 팔리는 상품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작업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잘 팔리는 상품을 선정할 때 팔리는 상품이 뭐라 그랬죠? 계절별로, 월별로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게 농산물에서는 잘 팔리는 상품 찾는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네이버의 검색 통계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쇼핑 인사이트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농산물을 판매할 거기 때문에 분야, 이 카테고리를 식품의 농산물, 그리고 여기에서 본인이 판매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농산물만 해도 과일뿐만 아니라 쌀, 잡곡, 채소, 건과류, 견과류까지 6개나 되는 카테고리가 있고, 수산물이나 축산물 가보잖아요. 더 많은, 수산물만 해도 6개의 카테고리, 축산물만 해도 또 8개의 카테고리 해서 이 농축수산물만 해도 20개에 달하는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셀러 대표님들은 처음에 이 20개를 다 조사해봤자 소싱하기도 어렵고 조사만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산물만 조사하는 걸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과일과 채소 이 2개 카테고리는 꼭 필수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과일로 선정을 한다고 치면은 4분류까지는 굳이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4분류는 뭐 사과, 배, 토마토 이런 세부 카테고리인데 그것까지 정하면 너무 좁아지니까 요 3분류인 과일, 채소까지만 정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예를 들어 5월 10일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라면 5월 10일에 소싱을 할 때 24년 지금 5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한 2달 정도 인기 많은 상품을 조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월 말까지 인기 있는 상품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5월 10일부터로 했을 때 지금 2024년 5월 10일에 조사하면 2024년 7월은 데이터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연도수
이거는 23년 작년 거 기준으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23년으로 해주신 다음에 5월이 아닌 7월 말일 요 정도까지로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5월부터 7월까지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8,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2달치나 아니면은 뭐 3달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2달에서 3달치 별로 데이터를 1년치를 쌓아 두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들은 앞으로 다음 달에 뭘 팔아야 될지 미리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한 계절, 한 해 동안 판매를 잘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가면 요 시즌에는 요거 팔았을 때 잘 팔렸지. 그리고 내가 그때는 바빠서 요 상품 등록 못했는데 이것까지 한번 새로 판매를 해봐야겠다. 이런 데이터를 누적하고 팔리는 상품을 고르는 게 가능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회하기로 데이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인기가 많았던 500개의 인기 상품 힌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25페이지까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200개를 조사하면 하루 종일 조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표님들은 요 500개를 다 조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1페이지에 있는 1등부터 20등 요 상품만 조사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조사했을 때 1위부터 20위만 봐도 딱 봐도 잘 팔리는 상품 종류, 그러니까 과일이라면 어떤 과일 품목 종류가 인기가 많은지 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 3, 4등이 다 복숭아고요. 5등은 블루베리, 그리고 참외, 매실, 자두, 수박, 토마토, 체리, 망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 큰 카테고리에서 일단 우리가 팔리는 상품을 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복숭아, 블루베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여기서 바로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과랑 참외는 5월에도 팔리긴 팔리지만 저희 같은 초보셀러 대표님이 요때 판매를 하셨을 때는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과는 1년 내내 저장했다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국민 과일이기도 하고 항상 인기 상품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항상 인기가 있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철 시즌이 아닌 그냥 상시 판매 때 저장했던 거 판매할 때는 우리가 잘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인기 상품들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팔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분간하기 위해 두 번째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일단 이 1페이지에 있는 1등부터 20등 상품 있죠. 이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뭐 메모장이든 대표님들이 기억하기 좋은 곳에 저장을 해 두십시오. 저장을 해 두신 다음에는 바로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 참외 뭐 이런 상품들처럼 이거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팔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드는 상품들을 바로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는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8만 명이 검색하지만 128만 개의 상품이 등록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사과를 그냥 사과로 판매했다가는 잘 판매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잘 팔리는 상품을 선정하려면 사과 중에서도 좀 희귀한 품종 아니면 인기는 덜하지만 틈새 시장이 있는 품종, 즉 연관 키워드로 세부 품종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스카우트는 사과라고만 검색해도 오른쪽에 연관 키워드로 다양한 품종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는 경쟁 강도가 0에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매자 수가 검색하는 수보다 높지 않은 그런 상품들만 이 경쟁도 1을 클릭해 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0에서 1만 체크해줘도 지금 377개나 됐던 연관 키워드 중에 297개가 제거되고 80개, 그러니까 잘 팔릴 확률이 있는 상품 80개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아이템들을 대표님들이 판매를 했을 때 판매가 잘 될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요 경쟁 강도 필터 적용해서 이 데이터 보는 거 있죠.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가장 기본이라도 유료 구독 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유료 구독해야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이거 12,000원짜리 유료 구독하는 게 만약에 아깝다, 사실 저는 구독을 추천하지만 만약에 아깝다라고 하면 이렇게 셀러 마스터라고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 셀러 마스터에 들어오셔서 여기 키워드 쪽 있죠. 여기에 뭐 사과, 감홍 사과, NB 사과, 뭐 예를 들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나왔던 이 연관 키워드들을 여기서 확인해서 셀러 마스터에 이 키워드 입력칸에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맨 오른쪽에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쟁 강도거든요. 이게 1이 안 넘는 애들, 그 상품들만 고르면 사실 무료로도 셀러 마스터에서 경쟁 강도 1이 넘지 않는 상품을 골라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 셀러 마스터로 경쟁 강도 1이 안 넘는 상품을 골라내든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유료 구독을 하셔서
요 경쟁 강도 0에서 1로 적용을 해서 하시든 경쟁 강도 1이 넘지 않는 상품을 이렇게 인기 상품 우리가 20개 조사했잖아요. 1등 사과부터 복숭아, 참외 다양하게 있는데 그 20등 상품을 다 하나하나 검색해서 경쟁 강도 1이 넘지 않는 상품을 우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 정리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 마스터에서 하나하나 뭐 몇백 개를 다 쳐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나는 그냥 10,000원, 12,000원 결제해서 정리를 하겠다 하면 아이템 스카우트 멤버십 구독하시고 경쟁 강도 0에서 1 하신 다음에 여기 엑셀 다운로드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는 유료 구독하면 요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하시면 경쟁 강도 1 안 넘는 키워드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셀러 마스터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경쟁 강도 1 미만인 그런 상품 목록을 쫙 정리를 했다 치면은 아이템 스카우트는 여기 키워드라는 단어 아래 엑셀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경쟁 강도 1 안 넘는 상품만 딱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난 무료로 셀러 마스터에서 검색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셀러 마스터도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검색하면 데이터가 쌓이는데 맨 아래 엑셀 다운로드, 셀러 마스터는 요것도 무료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대표님들이 경쟁 강도 0에서 1 사이 팔릴 확률이 훨씬 높은 상품만 골라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기 상품을 아까 여기 1등에서 20등까지 조사했을 때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서 요 엑셀 다운로드를 하거나 셀러 마스터에서 쳐서 엑셀 다운로드를 하거나 해가지고 인기 상품 한 개당 엑셀 파일 한 개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장된 상품 중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실제로 이 상품들 있죠, 이 엑셀 데이터에서 안 나오는 게 언제 잘 팔리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한번 정리를 쭉 다 하신 다음에는요, 이렇게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단어를 사과 아니면은 참외 뭐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개요 기본 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요걸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종합 차트가 있습니다. 이 종합 차트에서 3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보면은 이 참외는 딱 뛰어오르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보면은 제일 꼭지점이 5월 22일, 5월 13일, 4월 27일에 정점을 찍네요. 4월 27일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3년 동안은 4월 말에서 5월 중순 요때 참외 판매량이 가장 높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제일 높았던 꼭지점 있죠, 이 참외는 지금 보면은 올해는 좀 이례적으로 4월 달에 빨리 더 판매량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한 5월 20일 전후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5월 20일로부터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이 한 칸당 일주일이거든요. 요게 4주 이상은 남아 있어야 대표님들이 판매할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 20일이면 못해도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게 4월 20일, 4월 초순, 4월 중순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면 이미 늦었다는 게, 지금 아마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면 벌써 이 5월 20일 거의 정점에 다 달았을 거예요. 지금 참외를 파는 거는 물론 참외가 7월까지 나오긴 하지만 잘 판매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아이템 스카우트든 셀러 마스터든 경쟁 강도 1 미만으로 정리한 그 품종 키워드들, 이 연관 키워드 상품 중에서 요 판매 기간이 4주 이상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거를 종합 차트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한 상품들만 대표님들이 소싱하고 기획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처음에 되게 힘드실 거예요, 대표님들. 왜냐면 이 연관 키워드만 해도 우리가 아까 막 경쟁 강도 1 미만 필터 했는데도 막 80개씩 나왔죠. 한 개 상품만 검색해도 이런 연관 키워드가 경쟁 강도 1 미만인 게 80개예요. 그럼 이 검색을 80번을 해봐야 완전 정확한데 이게 처음엔 너무 노가다라 힘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번만 조사해 두잖아요. 22년이든 23년이든 24년이든 잘 팔리는 시기는 사실 웬만하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힘들더라도 꼼꼼히 조사해 두시잖아요. 25년도에도 쓰실 수 있고 26년도에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걸 생각해서 이번에 조사할 때 좀 힘들더라도 꼼꼼히 다 조사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팔리는 상품 조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우선 네이버 데이터랩에 접속하셔서 쇼핑 인사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농산물에 과일, 채소, 최소한 2개 카테고리는 조사를 하고, 기간은 내가 검색하는 날로부터, 예를 들어 5월에 내가 검색한다 하면 5월 그 날짜부터 2달 동안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조회하기를 눌러서 상품을 검색 결과가 나오면 1등부터 20등까지만 복사를 해놓고요, 메모장이나 카카오톡 같은 데 복사를 해놓고 요 단어 하나하나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오셔서 검색을 하신다. 검색을 하신 다음에는 여기 연관 키워드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요 옆에 연관 키워드에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경쟁 강도 0에서 1 미만
그 상품으로만 추려주신 걸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아이템 스카우트 유료 구독을 안 한 상태라면 요 필터 적용과 엑셀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번거롭겠지만 요 307개의 상품들을 셀러 마스터에 하나씩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비율이 경쟁 강도라고 했습니다. 요거 확인해서 엑셀 다운로드 하시고 경쟁 강도 0에서 1 미만인 상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는 그냥 유료 구독하셨으면 엑셀 다운로드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엑셀 다운로드한 자료는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에 오셔서, 만약에 이 셀러 마스터에서 경쟁 강도 1 미만으로 조사한 키워드가 NB 사과다 그러면은 NB 사과를 검색하신 다음에, 자, 기본 개요 화면에 쭉 내리면 종합 차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3년을 하시고 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뛰어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면 11월 6일, 10월 15일, 11월 13일, 11월 11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NB 사과는 11월 10일 전후 요때가 인기 많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엑셀에 얘는 11월 10일 인기 상품, 아니면 11월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잘 팔리는 시기를 기록을 해 두시고요. 그 기록으로부터 최소한 4주 전에 우리가 상품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애만 골라서 팔아야 여러분들이 팔리는 상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4주가 아니라 6주 전, 8주 전 더 미리 판매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더 미리 팔 수 있는 건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체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분명히 이게 엉망진창으로 올라가는 애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한번 그냥 사과 검색해 볼까요? 자, 그냥 사과 검색하고 3년 동안 종합 차트 보잖아요. 자, 완전 엉망입니다. 언제가 지금 주기적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사과라는 단어 자체는 1년 내내 팔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올라가는 단어, 이런 상품 키워드는 그냥 선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주기를 가진 상품 중에 4주 이상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대표님들이 팔리는 상품 선정 작업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초보셀러 대표님들은 또 이렇게 해도 이런 품종 키워드나 이런 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매 업체들, 요즘에 네이버나 구글에 과일 위탁 공급, 과일 도매, 과일 B2B 공급, 농산물 B2B 공급, 농산물 위탁 공급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다양한 도매 업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도매매라는 대표적인 도매 업체 홈페이지만 가도 이렇게 농산물 쳤을 때 막 상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최근 등록순, 최신 등록 상품 요걸 보시면 최근에 등록한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판매하기 애매한 참외도 있긴 한데, 복숭아, 지금 털복숭아가 뭐 나오나 보다. 지금 유러피안 채소, 수박, 블루베리, 지금 뭔가 최신 등록돼서 핫하게 판매가 되려는 상품들이 이런 상품이구나, 이거를 도매 업체에서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 데이터랩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만 조사하는 걸로 조금 감을 잡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도매 업체에서 신상품으로 무슨 상품을 등록하고 있나, 요거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상품 선정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농산물은 시즌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등록하는 상품이 이제 곧 판매를 시작하거나 갓 판매 시작해서 핫한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팔리는 상품을 한번 잘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팔리는 상품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방법에 따라서 네이버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그리고 도매 업체 사이트들 요걸 활용해서 한번 팔리는 상품을 잘 골라보시고 팔리는 상품을 꼭 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싱한 상품,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선정한 상품이 제대로 잘 팔리는 상품으로 선정한 건지,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지와 함께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면 되는지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도 한번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영상 잘 보시고 팔리는 상품 잘 선정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상품 기획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하우와 꿀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셀프 다마고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